혹시 요즘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별일도 없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사람을 만나고 나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날이 안 맞는 거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이 복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첫 경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풍수는 말합니다. 기운이 무너질 때는 조상님과 하늘이 먼저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고요. 그리고 그 징조를 알아채느냐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 복이 머무를지 떠날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고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기분 탓이라 넘기지 않고 정성껏 정리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몸이 갑자기 피곤하다면 그 피로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지금 머무는 공간, 특히 침대와 책상, 거실의 방향을 조용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기운은 공간에서 먼저 흔들리고 그 여진이 몸으로 퍼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즘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느끼면서도 계속 무시하고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생각 위험합니다. 다들 이 정도 피곤하지 않나? 이건 그냥 나이 탓이겠지. 설마 복이 나가겠어? 이런 생각은 복이 흐를 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은 경고를 줍니다. 하지만 그걸 외면한 순간 그 복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몸이 자꾸 말을 걸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 그저 흥미로운 정보로 넘기지 마시고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진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운이 무너지는 걸 막고 복의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입니다. 첫 번째 징조, 이유 없는 피곤함이 같은 시간대에 반복됩니다. 사람이 피곤한 건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풍수에서는 특정한 시간에 반복되는 피곤함은 기운의 막힘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후가 되면 눈이 무겁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몸이 지치는 느낌, 또는 새벽녘 자주 깨게 되는 시간이 항상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이건 몸의 피로가 아니라 기운의 정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머무는 자리가 오염되거나 하늘과 연결되는 흐름이 막히면 몸은 에너지를 다시 끌어올리지 못하고 특정한 리듬에서 자꾸 무너지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자주 머무는 공간, 특히 잠드는 공간과 식사하는 자리부터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볍게 환기시켜 주셔야 합니다. 몸이 자꾸 같은 시간에 무너진다는 건 그 시간대에 조상님의 기운이 흐르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징조,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머리가 멍해집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심리적 불안이나 스트레스라고 넘기시는 증상인데요. 풍수적으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가슴이 조이듯 답답한 느낌, 또는 멍하고 집중이 잘 안되는 머리의 상태는 그 공간에 하늘 기운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풍수는 기운의 순환이 멈추면 몸의 상부, 즉 가슴과 머리 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하늘과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현관문을 중심으로 한 동선, 특히 문 쪽 방향의 물건이 기운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기운은 문을 통해 들어오고 그 흐름이 머리와 가슴을 타고 퍼져야 하는데 문 앞이 막혀 있으면 몸의 중심이 자꾸 둔해지고 결국 복도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징조, 소화가 자주 안 되거나 자꾸 식욕이 흐트러집니다. 기운은 입을 통해 들어와 복을 저장하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소화와 위장의 상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만약 갑자기 예전보다 식욕이 줄어들거나 평소 잘 먹던 음식이 입에 당기지 않거나 반대로 이상하게 계속 뭔가를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면 그건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이미 흐름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주방의 정리를 다시 해야 합니다. 오래된 음식, 기름때 낀 조리기구, 쓰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경우 그곳에 복을 담는 그릇이 이미 비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나 인사드리는 공간에서 향을 피우고 그날의 감사를 한마디라도 올리는 것. 오늘도 이 음식을 받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조상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다시 복이 들어오는 입구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징조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평소와 다른 기분이 자주 올라옵니다. 풍수에서 복이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삶의 감정 흐름이 조화롭게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운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별일도 아닌데 울컥하거나 웃으면서도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고 사람을 만난 후에도 허탈함이 남는다면 이건 마음의 기운이 키를 잃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상님의 흐름이 머물던 자리가 사라졌거나 그 자리를 지금의 삶이 잇고 지나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안 어딘가에 조용한 기도 자리를 만들어 하루 한번 딱 5분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따라오고 마음이 맑아지면 기운은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이유 없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몸이 자꾸만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고 말수가 줄고 감정이 예민해지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운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 조상님과 하늘이 보내는 작은 경고일 수 있습니다. 풍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은 언제나 먼저 몸에 스며듭니다. 들어올 때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들어오기 전 몸은 가벼워집니다. 숨 쉬는 공기가 다르고 걸음이 가볍고 생각이 맑아지며 웃음이 납니다. 반대로 복이 떠나기 전 몸은 무겁고 짧게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으며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비어갑니다. 그 변화는 결코 큰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일상적이라 대부분은 놓쳐버리죠.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조상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늘 묻습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복을 내릴 준비가 되었는가?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의 몸이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몸을 무시하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공간의 기운도 끊어지며 결국 그곳엔 돈복도 재물운도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몸의 감각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있는 자리를 정돈하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는 마음. 그 작은 실천이 막혔던 기운을 풀고 하늘이 보낸 복이 다시 흘러들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절대 들뜨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복은 늘 조용히 기다립니다. 몸을 통해 알려주고 그 신호를 알아채는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 신호가 복의 발자국이라면 당신은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 위에 조상님의 은혜와 하늘의 기운이 머무르기를, 그리고 기운이 다시 살아나 복이 자리 잡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